묘지에서의 감정적인 순간. 55세 CEO는 고급 검정 정장을 입고 55세 백발의 배달 기사는 낡은 배달복을 입고 있으며 둘은 묘비석 앞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다. 두 남자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감정에 잠겨 있다. CEO의 이마에는 약간의 피가 묻어 있어 진심 어린 참회를 보여준다. 묘비석 앞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다.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배경의 나무들 사이로 비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들의 감정적 표정과 용서와 화해의 친밀한 순간을 포착한다.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금성물산 본사 회장실 오전 9시 초겨울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 강민준 55세는 책상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비서실장 한수진 48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 역시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원본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민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사와의 3천억 원 규모 계약, 그 핵심 서류가 사라진 것입니다. 전 임원을 투입하십시오. 서류 보관실부터 법무팀까지 전부 뒤져보라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진 비서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새벽부터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닐까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서울 도심, 20년 전 평사원이었던 자신이 꿈꾸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회장 이태성 52세가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투자사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후 3시까지 서류 제출 안 되면 계약 전면 취소한답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억 원 계약 취소는 곧 회사 부도를 의미했습니다. 협력사 200여 곳, 직원 5천 명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남자의 얼굴.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남은 시간은 6시간. 민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전 직원에게 비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시간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준 35세는 금성물산 영업 2팀 평사원이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곧 과장으로 발령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그는 배달기사 박철수 35세와 마주쳤습니다. 철수는 금성물산 전속 배달기사로 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묵묵히 서류 꾸러미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사는 갑자기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리팀에서 5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거액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심은 철수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경리팀 금고 근처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총무부장 최영석 50대 중반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박철수 씨, 오늘 아침 경리팀 금고 열쇠를 본 적 있습니까?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서류만 배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그를 가리켰습니다. CCTV에는
철수가 금고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달 가방에서 금고 열쇠가 발견되었습니다. 철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겁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주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오전 9시 30분 그는 우연히 보았습니다. 선배 사원 정우진 38세가 철수의 가방에 뭔가를 몰래 넣는 모습을. 하지만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우진 선배는 인사팀장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를 고발하면 자신의 승진이 물거품이 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해고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고 곧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고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마저 끊겼습니다. 마지막 날 철수는 회사를 나서며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 정말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는요. 그로부터 석 달 뒤 민주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우진 선배는 횡령 사실이 들통나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주는 그 기억을 2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다시 현재 오전 11시 금성물산 본사 앞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준 회장은 회장실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본사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퀵서비스 로고도 없는 20년은 좋게 된 듯한 낡은 오토바이였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의 머리는 백발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뒷모습, 저 어깨의 각도 낯익었습니다. 백발의 남자는 천천히 본사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 회사 배달기사였습니다. 강민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배달기사 차림의 노인이 회장을 만나겠다니.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이것만 전해주십시오. 20년 전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진 비서실장이 내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내려온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입니다. 회장님께 이걸 전해주십시오. 그는 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해 민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래 로비에 박철수라는 분이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봉투를 전해달라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철수? 그 이름을 20년 만에 다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민준. 봉투를 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봉투 속에는 바로 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오전부터 미친 듯이 찾던 바로 그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게 여기에? 수진 비서실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을 올리겠습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철수, 그를 외면했던 자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철수의 아내. 올리세요.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5분 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박철수 55세가 들어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민준 씨.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철수 씨, 어떻게, 이 서류를 어떻게, 철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연히 찾았습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하다 보니 이 근처를 자주 지나다니게 되더군요. 어제 새벽 본사 뒤편 쓰레기장 근처에서 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가져다 주신 겁니까? 철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수? 당연히 복수를 원하겠지. 20년 전 침묵으로 그를 배신했던 자신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 묘 앞에서 단 한 번만 사과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복직도 아니고 단지 사과 한 번? 그게 전부입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아내에게 누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더 억울했던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날 복도에서 목격했다는 걸요.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철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민준 씨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구나.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직장인이었고 승진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다만 제 아내만은 살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뒤 아내 수술비를 구하려고 정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신용은 바닥이었고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이 근처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민준 씨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결국 회장까지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셨단 말입니까? 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민준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두려웠던 거죠. 저도 이해합니다. 철수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민준 씨가 회장이 된 뒤 직원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해고된 직원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복지를 개선하는 모습을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구나. 민주는 오열했습니다. 철수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내 은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희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다만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뿐이라고.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근처에서요. 언젠가 민준 씨께 용서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기회?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20년간 당신을 원망했던 제 마음을요.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투자사에서 최후 통첩 왔습니다. 1시간 내로 서류 제출 안 하면 계약 파기한답니다. 민주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지금 당장 아내분 묘소로 가시죠.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겠습니다. 투자사는요? 나중 일입니다. 지금은 이게 먼저입니다.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20년 전 제가 먼저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정오. 민준과 철수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 비서실장과 태성 부회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지금 가시는 겁니까? 네. 서류는 제가 돌아와서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잘 계십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해 24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나 봅니다. 네. 똑 닮았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아이입니다. 40분 뒤 그들은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묘 앞으로 민준을 안내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김은희. 1970년생 2005년 작고. 민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 씨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제 비겁함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의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됐습니다, 민준 씨.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억눌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남자는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준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시계는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투자사 미팅 장소까지 남은 시간은 20분. 민주는 조수석에서 서류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묘지에 남겠다고 했지만 민준이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오후 2시 55분 차는 투자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뛰어내렸습니다. 철수도 함께 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투자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뜨려는 중이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민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고 정장은 흑투성이었습니다. 투자사 대표 제임스 리 58세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민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속한 서류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임스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합니다. 계약 진행하시죠. 계약은 무사히 체결되었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공. 금성물산은 살아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님, 이마는 왜 그러십니까? 민주는 철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묵은 빚을 갚았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민준. 그는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철수도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수 이사님입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박철수 씨는 우리 금성물산 배송센터 총괄이사로 임명합니다. 20년 전 우리 회사가 잘못 판단해 내보낸 분입니다.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배달 일이 좋습니다. 이사까지는. 민준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철수 씨 따님을 위한 특별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은희 장학재단으로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철수는 금성물산 정문으로 출근했습니다. 20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주는 회장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 비서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결정이셨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결정이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철수는 함께 은희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 딸도 이제 걱정 없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도 속으로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제가 늦었지만 철수 씨 곁을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은 밝혀졌고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 돈보다 값진 것, 지위보다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두 남자는 묘지를 나서며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짜 동료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